우리가 매일 걷던 익숙한 골목길에 미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집안 자체가 꺼지는 불길한 진동이죠. 어제까지 웃으며 반겨주던 사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곤 합니다. 10년 넘게 자리를 지키던 유리창엔 싸늘한 임대문이 종이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라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해가 뜰 거라고 믿고 싶어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자영업 대멸종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생존 규칙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잔인한 경제 생존기가 시작된 거예요. 2026년 가장 먼저 무너질 12개의 업종 리스트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성실함이 오히려 파산을 앞당기는 가속 페달이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기술 하나만 있으면 평생 굶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믿음은 이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착각이 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기술을 가진 인간의 자리가 먼저 사라지고 있어요. 베테랑의 자부심을 단숨에 꺾어버리는 차가운 역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희생양은 바로 우리의 발이 되어준 카센터입니다. 30년간 엔진 소리만 듣고도 고장을 잡아내던 명장들이 계셨죠. 하지만 이제 자동차의 심장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엔진 오일도 필요 없고 수많은 벨트나 냉각수도 필요 없죠. 정비사의 손과 귀 대신 노트북과 진단 프로그램이 모든 것을 대체합니다. 숙련된 기술은 이제 타이어나 교체하는 단순 노동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자동차 제조사들이 수리 시장을 독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동네 카센터에는 절대 공유하지 않는 전용 소프트웨어로 빗장을 걸어 잠그죠. 결국 평생 일군 가게를 헐갑에 넘기거나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정비사들에게는 오히려 생존을 위협하는 칼날이 된 셈입니다. 이런 비극은 두 번째 업종인 추억의 PC방에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한때 청춘들의 해방구였던 PC방은 이제 생존 자체가 버거운 전장이 됐죠. 웬만한 가정집 컴퓨터 성능이 PC방을 압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쾌적한 게임을 위해 굳이 돈을 내고 밖으로 나갈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게임의 중심축마저 PC에서 모바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지도 오래입니다. 공간의 가치가 하드웨어의 발전에 철저히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사장님들은 수억 원을 들여서 최신 그래픽카드로 교체하곤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손님이 아니라 매달 날아오는 대출이자 고지서뿐이죠. 불을 켜둘수록 적자가 쌓여가는 참혹한 현실이 매일 반복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업종은 도로의 쉼터였던 주유소입니다. 과거 황금알을 낳던 거위가 이제는 거대한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하나면 3대가 먹고 산다는 말도 이제는 먼 옛날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망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는 이른바 좀비 주유소가 늘고 있어요. 땅속의 오염을 정화하는 비용에만 수억 원이 들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 폐업도 못한 채 방치된 흉물스러운 주유소들이 전국에 즐비하죠.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 과거의 영광은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기 충전소로 바꾸면 되지 않냐고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주유는 5분이면 끝나도 충전은 최소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이 극악의 회전율로는 비싼 임대료와 유지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주유소 사장님들은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길을 걷고 있는 셈이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그룹인 노동의 함정에 빠진 업종들을 만납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오히려 가난해지는 기묘한 구조 속에 갇힌 분들이 있습니다.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빠른 이 기괴한 굴레의 희생자들입니다. 그 시작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국민 간식, 바로 김밥집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밥을 말아도 왜 사장님들은 울상을 짓고 계실까요? 그 잔인한 현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기술 하나만 있으면 평생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믿음은 이제 우리 시대의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기술을 가진 인간의 자리가 사라지는 역설이 시작됐거든요. 가장 먼저 시장에서 퇴출당할 운명에 처한 첫 번째 업종은 바로 동네 카센터입니다. 30년 넘는 경력을 자랑하던 베테랑들의 설 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30년간 엔진 소리만 듣고도 고장의 원인을 귀신같이 찾아내던 명장의 시대가 저물고 있어요. 도로 위 자동차들의 심장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엔진 오일도 냉각수도 필요 없고 수많은 벨트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비사의 숙련된 손과 귀가 아니라 노트북과 진단 프로그램이 모든 걸 대체하죠. 기계적인 감각보다 데이터 분석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네 카센터에는 절대 열어주지 않는 전용 프로그램 없이는 수리조차 불가능하죠. 결국 30년 경력의 베테랑은 타이어나 교체하는 단순 노동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평생 일군 소중한 가게를 헐갑에 넘겨야 할 처지에 놓인 분들이 많아요. 자부심이었던 기술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위태로운 곳은 청춘들의 해방구였던 추억의 PC방입니다. 한때는 문화 공간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생존 자체가 버거운 전장이 됐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정집 컴퓨터의 성능이 PC방을 압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고사양 게임을 즐기기 위해 돈을 내고 밖으로 나갈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안락한 내 집거실이 세상에서 가장 쾌적한 게임룸이 된 셈이죠. 게임의 중심축마저 PC에서 모바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상황도 한몫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사람들과 게임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공간의 가치가 하드웨어의 눈부신 발전에 완전히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비싼 임대료를 내며 넓은 매장을 유지할 경제적 이유가 점점 희박해집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기엔 기술의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빨랐습니다. 사장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억 원을 투자해 그래픽카드를 최신형으로 교체하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손님이 아니라 매달 날아오는 대출이자 독촉장뿐입니다. 버는 돈보다 나가는 고정비가 더 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투자를 멈추면 바로 도태되고 투자하면 빚만 쌓이는 지옥 같은 딜레마입니다. 희망을 품고 시작한 사업이 이제는 사장님들의 목을 죄는 덫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때 도로의 쉼터였던 주유소의 서글픈 몰락입니다. 목 좋은 곳에 주유소 하나면 3대가 먹고 산다는 말은 이제 전설이 되었죠. 전기차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주유소는 거대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기름 냄새 가득했던 활기찬 공간은 이제 고요하고 적막한 폐허가 되어가죠.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파도가 개인의 삶을 통째로 휩쓸고 있습니다. 망하고 싶어도 토양 오염 정화 비용에만 수억 원이 들어 폐업조차 마음대로 못하죠.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른바 좀비 주유소들이 전국에 즐비합니다. 땅속에 묻힌 거대한 기름 탱크는 이제 사장님들의 앞길을 막는 족쇄가 됐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땅을 정화하는데 다 들어갈 판이니 잠이 올 리 없습니다. 나갈 구멍 없는 막다른 길목에서 사장님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기 충전소로 바꾸면 되지 않냐고요? 주유는 5분이면 끝나지만 충전은 30분입니다. 극악의 회전율로는 도심의 비싼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단순히 설비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수익 구조 자체가 붕괴된 것입니다. 거대한 흐름 앞에서 과거의 황금알을 낳던 거위는 그렇게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공간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준비를 하죠. 이제 두 번째 그룹입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기묘한 노동의 함정이죠.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빠른 이 기괴한 구조의 희생자들을 만나보시죠. 그 잔혹한 리스트의 첫 번째 주인공은 우리의 국민 간식 김밥집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해도 손에 남는 게 없는 사장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성실함이 오히려 파산을 가속하는 페달이 되었는지
그 속사정을 공개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오히려 가난해지는 기묘한 노동의 함정에 빠진 분들이죠. 네 번째 업종은 바로 국민 간식인 김밥집입니다. 이제는 김밥 한 줄에 5,000원이나 하는 고물가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손님들은 비싸다고 하지만 사장님들은 울상입니다.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금값이 된 시금치부터 쌀과 단무지까지 안 오른 재료가 단 하나도 없답니다. 재료비를 생각하면 팔수록 손해라는 말이 이제는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되었죠. 정성껏 김밥을 말아도 남는 게 거의 없으니 운영을 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갑니다. 재료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되었죠. 여기에 매년 오르는 인건비는 더 큰 산입니다. 배달 플랫폼이 떼어가는 과도한 수수료까지 사장님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요. 결국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순이익은 아르바이트생 월급보다 적을 때가 많습니다. 잠시도 쉬지 못하고 일해도 남는 게 없으니 몸과 마음은 금방 지치기 마련이죠. 배달 주문이 들어와도 마냥 기쁘지가 않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하지만 이 노력은 결국 건물주와 플랫폼 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보람 있는 장사가 아니라 스스로를 갉아먹는 고통스러운 노동일 뿐이죠. 우리 주변의 많은 김밥집 사장님들이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실함이 독이 되는 가슴 아픈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는 동네 사랑방이었던 목욕탕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손을 잡고 가던 그곳이 이제는 우리 곁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목욕비가 10,000원을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들은 매일같이 폐업을 고민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보일러를 돌린답니다. 정겨웠던 공간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목욕탕은 그야말로 에너지를 먹는 하마입니다. 폭등한 가스비와 전기료를 감당하기에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죠. 뜨거운 물을 채우기 위해 보일러를 돌리면 그 순간부터 적자가 쌓이는 구조랍니다.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가 공포로 다가올 만큼 고정비의 압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장님의 얼굴에는 수심이 깊게 파였습니다. 손님이 단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이라도 거대한 탕의 물을 항상 따뜻하게 데우려면 막대한 비용을 계속 쏟아부어야만 합니다. 가정마다 샤워 시설이 좋아진 것도 원인이죠. 이제는 굳이 돈을 내고 대중목욕탕을 찾는 발길이 예전 같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거스르기엔 역부족이었어요. 뜨거운 물속에서 몸을 녹이던 그 온기가 이제는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서서히 식어가며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폐업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고통을 겪고 있답니다. 추억이 깃든 공간들이 수증기처럼 흩어져 우리의 기억 속으로만 사라져 가네요. 한 시대가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경제의 혈관이라 불리는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밤낮 없이 전국 도로를 누비는 트럭 운전사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기만 하죠. 겉으로 보기엔 거창한 트럭을 몰고 다니지만 그 속에는 매달 갚아야 할 막대한 빚과 치솟는 유지비라는 무거운 짐이 실려 있어요. 도로 위에서 그들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치솟는 기름값은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매달 돌아오는 거액의 차량 할부금을 내고 나면 가족들을 위해 쓸 돈은 거의 남지 않죠. 하루 12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고 사투를 벌여도 최저임금조차 챙기기 힘든 이 기막힌 현실이 운전사들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있답니다. 졸음과 싸우며 달려도 제자리 걸음일 뿐이죠. 낭만을 팔던 캠핑 산업도 이제는 위태로워요. 감성 캠핑 열풍에 너도 나도 장비를 샀지만 중고장터에는 풀세트 금매 물건만 쏟아져요. 설치와 관리의 귀찮음이 낭만을 이겨버렸죠. 한철 유행이 지나간 매장에는 먼지 쌓인 장비들만 덩그러니 남았답니다. 한국 패션의 심장, 동대문도 멈추고 있답니다. 경쟁 상대는 이제 옆가게가 아니에요. 알리와 테무 같은 거대 플랫폼이 상대죠. 디자인을 순식간에 카피해서 헐값에 팔아버려요. 우리 패션 생태계가 디지털 공룡의 발굽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잔혹한 현실이랍니다. 동네마다 있던 부동산 중개업소도 힘겨워요. 집을 사고 파는 사람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설상가상으로 플랫폼 직거래까지 늘어났어요. 비싼 수수료 대신 직접 계약을 선택하는 거예요. 중개사들은 결국 개점 휴업 상태로 내몰리며 막막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답니다. 인테리어와 가구 업종도 직격탄을 맞았어요. 부동산 이사가 멈추자 수요가 증발한 거죠. 도배와 장판, 가구 교체는 이제 사치가 됐어요. 부동산 침체라는 지진이 폐허를 만든 거예요. 하나의 고리가 끊어지자 생태계 전체가 마비되는 연쇄 붕괴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몰락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술의 칼날이 우리의 숙련도를 베어내고 있고 비용의 늪이 우리의 노력을 삼키고 있답니다. 변심한 소비자들은 우리 공간을 외면하고 있죠. 네 개의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밀려오는 지금, 과거의 믿음은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질문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더 벌까가 아니라 안전을 물어야 하죠. 내가 서 있는 땅이 내일도 안전할까요? 내 노력의 대가가 온전히 나에게 돌아올까요? 가진 기술의 유효기간을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지도를 그려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매달려서는 안 돼요. 변화에 눈 감는다면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살아남는 종은 가장 힘이 센 종이 아니에요. 변화에 가장 민첩하게 적응하는 종이었죠. 이 잔인한 경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누구보다 빠르게 흐름을 읽고 움직여야 합니다. 멸종의 시대는 누군가에겐 큰 기회입니다. 붕괴의 신호를 먼저 읽는 사람이 승리하죠. 여러분이 그 나침반을 찾으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뱅가트머니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